이번 사연은 목숨 걸고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연입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 나는 3번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날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하늘엔 달빛조차 보이지 않았고 바람은 살을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나는 3살배기 아들을 품에 안고 얼어붙은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아들의 눈썹 위에 쌓인 눈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작게 몸을 움찔하며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가요? 나는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은 더 세게 뛰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멀리선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철조망 너머의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괜찮아, 금방이야. 아빠만 믿어. 입술은 얼어붙었고 그 말마저 입김으로 흩어졌습니다. 눈밭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 위를 덮은 어둠은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드득 얼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내 품속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숨을 멈춘 채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한 걸음씩 내딛었습니다. 그때 바람결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건너편 나만이라 부르는 곳. 멀리서 그 빛은 꿈처럼 환상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졌고 나는 어디가 북인지 남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발밑의 얼음 소리만이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드득드득 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아들은 내 품 안에서 미세하게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그 숨소리가 너무 커서 세상이 그 소리만 듣는 것 같았습니다. 쉿, 조금만 더 가면 돼. 내 입술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 말만은 꼭 해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바람에 실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뭐 있는 것 같지 않아? 조용히 해, 바람이야. 그 짧은 대화가 내 인생을 갈랐습니다. 그들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나는 얼음 위에서 숨을 멈춘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눈이 내 얼굴 위에 덮였고 숨이 코끝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대로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 품속의 아들이 아주 작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 손끝의 움직임 하나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눈보라가 사라질 때쯤 나는 강 중앙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남쪽의 초소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가 세상 모든 희망 같았습니다. 나는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발바닥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손가락은 부러진 듯 굳어 있었습니다. 눈은 따갑게 눈동자를 때렸고 눈썹 위에서 얼음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조금만 더. 그렇게 되뇌며 앞으로 나아가던 그때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가리고 눈 속으로 몸을 파묻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입에서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손은 떨렸지만 아들의 볼을 쓰다듬으며 나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엔 살아남게 해주세요. 총성이 멎자 세상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눈보라조차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건 내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식어버린 손이었지만 그 안엔 아직 생명이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버리겠습니다. 얼음 위에 몸을 낮추고 기어갔습니다. 손으로 눈을 파내며 아들을 가슴에 바짝 붙였습니다. 눈이 입 안으로 들어왔고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기침이 나올 뻔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기침 한 번이면 끝이었습니다. 손끝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피가 얼어붙어 손끝에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내 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 속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나만 초소의 불빛이었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깜빡이며 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곧바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볼은 하얗게 굳어 있었지만 그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 그 작은 소리에 내 다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몸은 이미 한계였지만 나는 기어갔습니다. 손으로 눈을 헤치며 이빨로 옷자락을 물고 무릎으로 땅을 긁으며 나아갔습니다. 조금만 더, 저 불빛까지만. 눈 속에서 온몸이 얼어붙어 갔지만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빛이 내 눈앞에서 흔들릴 때 나는 마지막 힘으로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아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세상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나는 그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눈이 내리던 새벽, 나만 초소 근처 눈밭 위에 두 그림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이를 품은 채로 또 한 명은 작고 약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순찰을 돌던 군인 둘이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사람 있어요. 눈 속을 헤치며 달려온 군인들은 두 손으로 나와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내 팔에서 미약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들. 의식이 있다. 빨리 담요 가져와. 아이는 숨이 붙어 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파도처럼 울렸습니다. 나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품속의 아들이 다시 숨쉬고 있다는 걸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려움도 고통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오직 살았다는 믿음 하나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떴을 때 내 코끝엔 따뜻한 공기와 이질적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희미한 국물 냄새, 그리고 깨끗한 비누 냄새였습니다.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옆엔 군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긴 나만이에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얼음처럼 굳어있던 가슴이 녹아내렸습니다. 입을 열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만 맞습니까? 진짜 나만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 걱정 마세요. 당신도 아이도 괜찮아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온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에서 죽음과 삶이 한 뼘 차이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얼음 같은 세상도 건널 수 있다. 눈을 감은 내 귓가에 군인들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 발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 그 울음은 내게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됐다. 정말로 살았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자 따뜻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한숨이 그렇게 소중한 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내 옆에는 아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숨결 하나가 세상 모든 빛보다 고마웠습니다. 정신 드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긴 나만이에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입술은 얼어 있었지만 감사합니다 단 한마디가 겨우 나왔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임시 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엔 나처럼 강을 건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표정은 다 달랐지만 그들의 눈빛엔 같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만의 첫날, 나는 창문 밖 하늘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분명 같은 파란색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자유라 불리는 세상이었지만 내 마음은 아직 얼음 속에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우린 임시 거주지로 이동했습니다. 방 하나, 낯선 냄새, 그리고 조용한 복도 끝에 보이는 낯선 사람들. 그때부터 진짜 남한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돈 계산도 익숙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사람들의 시선도 달랐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밤마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잘 자고 있었지만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얼어붙은 강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분식집 앞을 지나가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 따뜻해서 그냥 발이 멈췄습니다. 추워 죽겠는데 들어와요. 따뜻한 거라도 좀 먹어요. 가게 안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내게 손짓했습니다. 나는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은 좁았지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냄새가 이상하게 눈물나게 따뜻했습니다. 이봐요, 탈북하셨죠? 그 한마디에 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긴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없어요. 춥죠? 여기 국물 좀 드세요. 아주머니가 건넨 종이컵 속엔 따끈한 어묵 국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향이 코끝을 스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나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온기는 압록강을 건너던 그날의 얼음을 완전히 녹여주었습니다. 나만의 아침은 늘 바빴다. 사람들은 검은 코트를 입고 빠르게 걸었다. 나는 걸음을 맞추는 법부터 배워야 했다. 목도리를 고쳐 매고
전철 문이 닫히기 전에 한 발을 더 내디디는 연습? 작은 일 같지만 내겐 하루의 시험이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일자리를 알아봐 주셨다. 처음엔 청소부터 해요. 손은 힘들어도 마음은 덜 다쳐요. 그 말이 고마웠다. 작은 공장의 새벽은 세제 냄새와 기계 소리로 시작됐다. 밀대를 잡고 바닥을 쓸며 나는 나만의 땅을 처음으로 내 손으로 닦는 기분을 느꼈다. 바닥에 비친 형광등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다 차분히 가라앉았다. 처음 배우는 말들이 있었다. 임금 명세서, 교대, 퇴근. 종이에 적어 가슴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주며 물었다. 여기 생활 많이 낯설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근데 사람 사는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대답에 그들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우린 동료야라고 말해주는 표정이었다. 퇴근길 분식집에 들르면 아주머니는 늘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요? 바닥이 넓었습니다. 내 대답에 아주머니가 웃었다. 그 넓은 바닥 닦아놓은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따끈한 국물이 건네질 때마다 압록강의 찬바람이 한 겹 더 멀어졌다. 밤이면 아이와 나란히 앉아 글씨를 썼다. 아이는 학교, 나는 계약서를 연습했다. 아이의 연필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어둠을 걷어내는 작은 불빛처럼 들렸다. 아이가 말했다. 아빠, 선생님이 나보고 발음 예쁘대. 그 말에 나는 잠깐 말문이 막혔다. 아이의 혀끝에서 굴러나온 예쁘대라는 말이 낯선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열쇠 같았다. 주말이면 건물 경비로 일하는 박 아저씨가 경비실로 불렀다. 여기 따뜻하니까 잠깐 쉬어요. 전기장판의 온기가 다리부터 배어올랐다. 아저씨는 군대 이야기를 하고 나는 강을 건넌 밤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내일도 새벽에 나가야 해서요. 하고 웃었다. 그 웃음에는 말하지 않은 것들이 조용히 눌려 있었다. 가끔 공장 기계가 멈칫할 때면 북쪽의 확성기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조구글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목구멍을 서늘하게 스쳤다. 그때마다 나는 분식집의 김서린 유리창을 떠올렸다. 그 유리창엔 내 호흡이 따뜻하게 번져 있었다. 사람이 사는 소리는 확성기보다 조용했지만 오래 남았다. 월급날 봉투 대신 통장에 숫자가 찍혔다. 창구 직원이 말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내 이름을 천천히 썼다. 종이에 남은 글씨가 내 삶에 처음 찍힌 도장 같았다. 밖에 나오자 겨울 해가 낮게 기울어 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북에서도 보던 하늘, 남에서도 이어진 하늘. 그 아래에서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잘 버텼다. 이웃 할머니가 고무장갑을 건네주며 도란거렸다. 묵은 김치 좀 가져가요. 라면에 넣어 끓이면 최고야. 좁은 부엌에서 냄비가 보글보글 끓었다. 김이 뚜껑을 밀어 올릴 때 아이가 젓가락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아빠, 우리 집 냄새가 생겼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덮었다. 집은 주소가 아니라 냄새로 먼저 온다는 걸 그날 알았다. 밤, 아이가 잠든 후 혼자 창밖을 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길게 놓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손바닥을 펼쳤다. 굳은 살과 작은 상처들, 그리고 세제를 오래 만진 사람 특유의 냄새. 그 모든 게 내 오늘을 증언해주고 있었다. 문득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분식집 아주머니였다. 내일 아침에 국 끓일 건데 아이와 와요. 따뜻할 때 나눠요. 짧은 문자를 읽는데 눈이 시렸다.
사람의 온기는 문장 끝말미에 찍힌 점 하나까지도 따뜻하게 만든다. 나는 고맙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내고 불을 껐다. 방 안에 겨울이 서서히 물러났다. 아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나는 벽에 걸어둔 달력을 바라봤다.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 둘. 면접 날짜, 아이 예방 접종, 월세 납부일. 살아야 할 이유들이 칸칸이 채워지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거리엔 벚꽃이 피었고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웃었다. 나는 그 웃음들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나도 그 미소를 따라 지을 수 있었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여전히 아침마다 국을 끓였고 나는 출근길마다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어묵 국물 진하네요. 이제 제 손맛 배운 거예요. 우린 웃었다. 이 도시는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외롭지는 않았다. 아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학교에서 발표 대회가 있다고 했다. 나는 새 셔츠를 다려주며 말했다. 우리 아들 발표 잘해야지. 아들은 나를 올려다보며 웃었다. 아빠, 선생님이 물었어요. 우리 집은 어디서 왔냐고. 나는 북쪽 하늘 건너서 왔어요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곧 아이의 웃음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우리 길이니까. 밤이면 나는 여전히 창문을 열었다. 바람은 남쪽에서 불어왔지만 내 마음은 늘 북쪽으로 향했다. 그곳엔 아직 어머니가 계셨고 함께 웃던 동생이 있었다. 나는 그리움이 죄인처럼 느껴질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은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똑같이 빛났다. 그걸 보며 속삭였다. 이 빛은 우리를 나누지 못한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다. 공장에서 퇴근해 분식집 문을 열자 아주머니가 말했다. 오늘은 내가 손님이에요. 테이블 위엔 작은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오늘 우리 동네에 새 탈북 가족이 왔대요. 아기 데리고요. 나도 예전에 누군가한테 따뜻한 국물 받았던 기억이 나서 혹시 같이 가볼래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국물, 그 한 그릇의 온기를 떠올렸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그 가족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어린 아기가 내 품에서 울었다. 나는 손끝으로 그 작은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너도 따뜻할 거야. 그때 깨달았다. 내가 다시 북을 그리게 된 이유는 그리움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곳에 두고 온 사람들을 미워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게 남아 지금 누군가에게 온기가 되어 흐르고 있었다. 며칠 뒤 아이가 학교에서 편지를 써왔다. 하얀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 아빠, 우리 집은 따뜻해요. 아빠 손이 따뜻해서 세상도 따뜻해요. 그 글을 읽고 나는 오래 울었다. 손바닥 위에 남은 굳은 살이 그동안의 시간들을 대신 말해주는 듯 했다. 나는 북쪽에서 태어났지만 남쪽에서 사람의 온기를 배웠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넌 이유는 살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살아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내가 다시 북을 그리게 된 진짜 이유입니다.